남편 장례식을 치르던 그날 그의 손이 제 몸을 감쌌을 때 장례식장에서 저는 거친 숨을 내쉬고 있었어요. 장례 지도사인 그가 제 귀에 속삭였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거든요. 미라 씨, 이렇게 젖어 있으시면 안 되는데요.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남편을 잃은 상실감보다 그 남자에게 느끼는 이상한 감정이 더 컸거든요. 모든 게 3일 전 그 끔찍한 전화로 시작됐어요. 병원에서 남편분이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회사에서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쓰러진 남편 재훈 씨는 그대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결혼 20년 48세의 나이에 홀로 남겨진 제가 해야 할 일은 장례 준비뿐이었어요. 그때 처음 만난 사람이 바로 강우진 장례 지도사였어요. 키가 크면서 어깨가 넓은 49세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든든한 체격의 남자였어요. 무엇보다 그의 낮으면서 차분한 목소리가 슬픔에 잠긴 제 마음을 묘하게 흔들었거든요. 정밀하시죠? 고인을 정성껏 모시겠다고 그가 말했어요. 그러면서 제 손을 잡고 인사했을 때 왜인지 모르게 가슴이 뛰었어요. 남편이 죽었는데 다른 남자에게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저 자신이 너무 한심했어요.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어요. 평소 과묵했던 남편답게 조문객도 많지 않았어요. 회사 동료들 몇 명하고 친척들만 와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거든요. 하지만 제 시선은 자꾸만 우진 씨에게 향했어요. 그가 관을 정리하는 모습, 조문객들을 안내하는 모습, 심지어 제게 차를 가져다 주면서 조심스럽게 건네는 모습까지 모든 게 남편의 장례식장이라는 걸 잊게 만들 정도로 매력적이었어요. 장례식이 끝나면서 모든 사람들이 떠난 후 저는 혼자 빈 상조실에 남아 있었어요. 남편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면서 뒤늦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라고 중얼거리면서 울고 있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미라 씨, 아직 계셨군요라고 우진 씨가 말했어요. 돌아보니 정장 재킷을 벗어두고 셔츠 소매를 걷어올린 모습이 낮에 봤을 때보다 훨씬 남성적이어 보였거든요. 마지막 정리를 하려고 왔는데 괜찮으시면 제가 같이 있어 드릴게요라고 그가 말했어요. 그러면서 제 옆에 앉았거든요. 은은한 남성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쳤죠. 슬픔에 지쳐있던 제게는 그 향기마저 위로가 되었어요. 우진 씨는 이런 일을 많이 겪으셨겠어요? 라고 제가 물었더니 그가 쓸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15년째 이 일을 하고 있지만 매번 가족을 떠나보내는 분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고 그가 말했어요. 특히 미라 씨 같이 젊으신 분이 홀로 남겨지면 더욱 그렇다면서요.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런 제 모습을 본 우진 씨가 조심스럽게 제 어깨에 손을 올렸거든요. 울지 마세요. 고인분도 미라 씨가 슬퍼하시는 걸 원하지 않으실 거라고 그가 말했어요. 그의 따뜻한 손길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남편이 죽은 후 처음으로 누군가의 위로를 받는 기분이었거든요. 저도 모르게 그의 가슴에 파고들면서 소리내어 울었어요. 혼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제가 말했더니 우진 씨가 제 등을 토닥이면서 대답했어요. 괜찮다고 천천히 하나씩 해나가시면 된다고 그가 말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덧붙이면서요. 그 순간 그의 품 안에서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슬픔보다는 다른 감정이 올라오는 거였어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을 때 우진 씨도 쟤를 간절한 눈으로 내려다보고 있었거든요.
미라 씨라고 그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그러면서 제 뺨에 눈물을 닦아주려고 손을 올렸거든요. 그런데 그 손길이 너무나 부드럽고 따뜻해서 저는 눈을 감으면서 그 느낌에 몸을 맡겼어요. 언제부터인지 그의 손이 제 목덜미를 어루만지고 있었어요. 전율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죠. 20년 결혼 생활 동안 남편에게서도 느껴보지 못했던 짜릿한 감각이었거든요. 이러면 안 되는데라고 제가 중얼거렸지만 몸은 정반대로 반응하고 있었어요. 그의 품에 더 깊숙이 파고들면서 그의 체온을 느끼고 싶었거든요. 우진 씨도 마찬가지였나 봐요. 그의 손이 제 허리를 감싸면서 조금 더 가까이 끌어당겼어요. 그러고는 제 귀에 대고 속삭였거든요. 미라 씨도 외로우셨겠어요 라고 그가 말했어요. 그 말에 제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터져 나왔어요. 정말로 외로웠거든요. 남편과의 관계도 몇 년째 소원했고 서로 다른 방을 쓴 지도 오래됐어요. 그런 제게 이렇게 남성적이면서 따뜻한 사람이 위로를 건네니까. 우진 씨라고 제가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고개를 들었을 때 우리의 얼굴이 가까워졌어요. 남편의 영정사진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다른 남자와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게 믿기지 않았지만 몸은 이미 그를 원하고 있었거든요. 그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는 순간 마치 전기가 통하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럽던 입맞춤이 점점 깊어졌고 저는 작은 신음을 흘렸거든요. 그 소리에 우진 씨가 더욱 열정적으로 제 입술을 사랑했어요. 그의 손은 어느새 제 위로 올라와 있었고요. 미라 씨,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라고 그가 저를 부드럽게 어루만지면서 말했어요. 남편에게서는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죠. 20년 만에 처음으로 한 여자로서 인정받는 기분이었거든요. 여기서는 안 돼요라고 제가 그렇게 말했지만 이미 온몸이 달아올라 있었어요. 특히 아래쪽이 뜨거워지면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우진 씨가 제 반응을 알아차렸는지 손을 제 허벅지 쪽으로 가져갔어요. 미라 씨, 몸이 많이 떨리시네요 라고 그가 말했어요. 그러면서 손으로 제 다리를 부드럽게 어루만지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참을 수 없는 이상한 감각에 몸을 떨면서 그의 어깨를 꽉 붙잡았어요. 아, 부정하려 했지만 제 몸은 솔직했어요. 그의 따뜻한 손길에 더 많은 반응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미라 씨의 이런 모습 너무 예뻐요라고 우진 씨가 제 얼굴을 바라보면서 말했을 때 저는 크게 떨렸어요. 아, 우진 씨라고 제가 말했는데 그 순간 상조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는 깜짝 놀라면서 서로에게서 떨어졌죠. 실례한다면서 다른 직원이 마지막 정리 차왔다고 말했어요. 우리의 은밀한 시간은 그렇게 끝났어요.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우진 씨가 제게 명함을 건네면서 말했어요. 미라 씨, 필요한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그가 말했어요. 그 명함을 받으면서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도 계속 그의 손길이 생각났어요. 그리고 그가 제 몸을 어루만졌을 때의 그 따뜻한 감각이 남편의 장례식 날 저는 다른 남자와 가장 부끄러운 감정을 나눴어요. 하지만 전혀 후회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알고 싶었거든요. 제가 남편 집안에서 남편의 책상에 기대어 서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 제게는 죄책감보다 이 남자에 대한 그리움이 더 컸어요. 남편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 일주일 동안 저는 우진 씨 생각만 했어요. 그의 따뜻한 손길, 그의 부드러운 입술, 그리고 그가 제 몸을 어루만졌을 때의 그 전율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집안 곳곳에 남편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어요. 옷장에 걸린 양복들, 서재에 있는 책들, 세면대에 그대로 놓인 면도기까지 모든 게 그대로였는데 왜 이렇게 공허한 걸까요? 특히 밤이 되면 더 심했어요. 혼자 큰 침대에 누워 있으면 자꾸만 우진 씨가 떠올랐어요. 그가 제 몸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던 그 느낌이 그리워져서 저도 모르게 자꾸 그날을 생각하곤 했거든요. 하지만 혼자서는 그날의 그 따뜻함을 다시 느낄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더 외로워질 뿐이었죠. 그래서 결국 우진 씨의 명함을 꺼내 들었어요. 명함을 보면서 수없이 망설였어요. 연락을 해야 할까 말까? 하지만 결국 핑계거리를 찾았어요. 남편 유품 정리를 도와달라고 연락하면 되잖아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몇 번의 신호음 후에 그의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미라 씨시군요라고 우진 씨가 말했어요. 목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뛰었어요. 혹시 남편 유품 정리를 도와주실 수 있냐고 제가 물었더니 기꺼이 도와드리겠다고 그가 답했어요. 다음 날 오후 우진 씨가 집으로 왔어요. 정장 대신 캐주얼한 옷을 입고 온 모습이 더욱 남성적으로 보였거든요. 특히 반팔 셔츠 사이로 보이는 팔뚝의 근육이 제 시선을 끌었어요. 남편의 서재부터 정리하기로 했어요. 책장 위쪽에 있는 책들을 내리려면 키가 큰 우진 씨의 도움이 필요했거든요. 그가 팔을 쭉 뻗어서 책을 내릴 때마다 셔츠가 살짝 올라가서 허리 라인이 보였어요. 저도 모르게 그 모습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나 봐요. 우진 씨가 고개를 돌려서 제 시선을 눈치챘거든요. 미라 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빨갛네요라고 그가 말했어요. 부끄러워서 고개를 돌렸지만 이미 들켜버린 후였죠. 책 정리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진 씨와 제 몸이 가까워졌어요. 그가 책을 건네줄 때 손이 스쳤고 책상 아래쪽 서랍을 열 때는 제 뒤에서 몸을 기대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까치발을 들고 높은 곳에 상자를 내리려고 할 때였어요.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질 뻔했는데 우진 씨가 재빨리 제 허리를 잡아줬거든요. 그 순간 우리 몸이 완전히 밀착됐어요. 그의 가슴에 제 등이 닿았고 그의 숨결이 제 목덜미에 닿았어요. 장례식장에서 느꼈던 그 전율이 다시 온몸으로 퍼져나갔거든요. 조심하세요라고 우진 씨가 제 귀에 속삭였어요. 하지만 그의 손은 제 허리에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꽉 감싸면서 제 몸을 그의 가슴에 더 가깝게 당겼거든요. 우진 씨라고 제가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천천히 몸을 돌렸어요. 우리 얼굴 사이의 거리가 정말 가까웠어요. 그의 깊은 눈동자를 보고 있으니 마치 빨려 들어가는 기분이었거든요. 미라 씨 일주일 내내 생각했어요. 그가 말했어요. 그러면서 제 뺨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거든요. 저도요라고 제가 솔직하게 답했어요. 우리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어요. 그가 제 입술에 키스했고 저도 그에게 응답했거든요. 이번에는 처음부터 깊었어요. 서로를 그리워했던 마음이 그대로 전해졌어요. 키스하면서 우진 씨가 제 블라우스 단추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것을 막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의 셔츠도 같이 만져보고 싶었거든요. 제 블라우스가 바닥에 떨어졌을 때 우진 씨가 제 어깨에 키스하기 시작했어요. 목덜미에서부터 쇄골까지 그리고 가슴 위쪽까지 그의 입술이 닿는 곳마다 불이 붙는 것 같았어요. 미라 씨의 피부가 정말 부드럽네요라고 그가 중얼거리면서 제 어깨 끈을 살짝 내렸어요. 그러자 제 가슴 라인이 드러났거든요. 부끄러워서 팔로 가리려고 했지만 우진 씨가 제 손목을 잡았어요. 숨기지 마세요. 정말 아름다우니까요라고 그가 말했어요.
그의 손이 제 등을 따라 내려가면서 천천히 어루만졌을 때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20년 넘게 남편 외에는 아무도 이렇게 만져보지 못했던 제 몸을 다른 남자가 이렇게 소중하게 대하고 있다는 사실이 부끄러우면서도 설렜거든요. 우진 씨가 제 가슴에 얼굴을 가까이 가져갔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키스하더니 점차 더 깊게 사랑해주기 시작했어요. 저는 참을 수 없는 기분 좋은 감각에 작은 소리를 흘렸거든요. 그 소리를 들은 우진 씨가 더욱 부드럽게 제 몸을 어루만져줬어요. 그러면서 미라 씨, 이렇게 반응하시는 걸 보니 정말 예민하시네요 라고 말했어요. 제 몸이 점점 달아올랐어요. 특히 아래쪽이 뜨거워지면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우진 씨도 그걸 알아차렸는지 한 손을 제 허벅지 쪽으로 가져가서 천천히 어루만지기 시작했어요. 미라 씨, 몸이 많이 뜨거워지셨네요 라고 그가 말하면서 더 위쪽으로 손을 올렸어요. 저는 그의 어깨를 붙잡으면서 이상한 감각에 몸을 맡겼어요. 하지만 그가 가장 민감한 부분에 손을 가져다 댔을 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아, 우진 씨, 그만. 라고 말했지만 제 몸은 정반대로 반응했어요. 그의 손길을 더 원하고 있었거든요. 미라 씨가 이렇게 원하시는구나. 저도 참기 힘들어요 라고 우진 씨가 말했어요. 그러면서 다른 손으로 자신의 옷을 만졌거든요. 그가 얼마나 저를 원하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우진 씨도 제게 손을 대보라고 말했어요. 저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그에게 손을 올렸어요. 옷 위로도 그의 뜨거움이 전해져 왔거든요. 정말 뜨겁네요 라고 제가 말했더니 미라 씨 때문이에요 라고 그가 답했어요. 그러면서 제 손을 잡고 더 가까이 오게 했어요. 그렇게 서로를 느끼고 있을 때 우진 씨가 갑자기 저를 책상 위에 앉혔어요. 그리고 제 다리 사이에 서서 더 가까이 다가왔거든요. 미라 씨, 정말 함께하고 싶어요 라고 그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저도 마음은 같았지만 여기는 남편의 서재라는 생각에 망설여졌어요. 하지만 우진 씨가 제게 더 가까이 다가와서 몸을 밀착시켰을 때 모든 이성이 날아갔어요. 너무 따뜻하고 든든한 게 제 몸에 닿으니까 머리가 하얘졌거든요. 아, 좋아요. 라고 제가 속삭였어요. 우진 씨가 천천히 제게 더 가까워지기 시작했어요. 저도 그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책상이 흔들리는 소리와 함께 우리의 숨소리가 서재에 울려 퍼졌어요. 제가 남편의 책상에서 다른 남자와 이렇게 가까워지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지만 너무나 좋았어요. 우진 씨가 점점 빠르게 움직였어요. 그러면서 제 목을 부드럽게 키스하고 귀에 대고 달콤한 말들을 속삭였어요. 미라 씨가 이렇게 아름다운 걸 보니 정말 행복해요라고 말이에요. 저도 그에게 더 가까이 안기면서 더 많은 걸 원한다고 말했어요. 20년 동안 이런 기분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한참을 함께 하다가 우진 씨가 갑자기 멈춰섰어요. 미라 씨, 제가 지금 너무 행복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그가 말했어요. 저도 이미 황홀한 기분이었어요. 같이 느껴요라고 제가 말했더니 우진 씨가 더 깊게 저를 안아주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아, 우진 씨 라고 제가 소리쳤을 때 우진 씨도 제 품에서 뜨거운 행복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 순간의 기분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한참 후에 우리는 서로를 껴안은 채 거친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우진 씨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말했어요. 미라 씨, 정말 사랑해요라고요. 저도 같은 마음이라고 답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남편에 대한 미안함도 밀려왔어요. 그의 서재에서, 그의 책상에서 이런 일을 했다는 게. 하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진 씨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거든요. 그는 제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알려준 사람이었으니까요. 우진 씨가 제 뒤에서 깊숙이 안고 있는 상태로 속삭였어요. 미라 씨, 이렇게 하니까 더 가까이 느껴지네요 라고 말이에요. 저는 장례식장 상담실 소파에 몸을 맡긴 채 그의 품에 안겨 있었거든요. 죽음을 다루는 공간에서 이렇게 생생한 사랑을 나누고 있다는 게 너무나 특별하면서도 금기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날은 우진 씨가 늦은 밤 근무를 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들러보라고 그가 말했거든요. 물론 저는 망설이지 않고 나갔어요. 집에서 혼자 있으면 자꾸만 그 생각만 났거든요. 밤 11시가 넘은 장례식장은 정말 조용했어요.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하고 우진 씨만 남아서 야간 업무를 보고 있었어요. 그가 저를 상담실로 안내했는데 어둠 속에서 그의 모습이 더욱 남성적으로 보였거든요. 미라 씨, 이렇게 늦은 시간에 나와주셔서 고마워요라고 그가 말했어요. 저도 집에 혼자 있기 싫었다고 솔직하게 답했거든요. 상담실에는 편안한 소파와 작은 테이블이 있었어요. 조명도 은은해서 마치 호텔 라운지 같은 분위기였어요. 우진 씨가 차를 끓여주겠다고 했지만 저는 그냥 그와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 제가 결혼 생활에서 느꼈던 외로움,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열어가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거든요. 우진 씨가 제 손을 잡으면서 말했어요. 미라 씨 같은 분이 왜 그렇게 외로우셨을까요? 라고요. 남편이 일에만 몰두해서 저를 여자로 보지 않았다고 제가 답했어요. 그러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는데 우진 씨가 제 뺨을 어루만지면서 위로해줬어요. 이제는 제가 미라 씨를 행복하게 만들어 드릴게요라고 그가 말했거든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우리는 키스를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처음부터 깊었어요. 서로를 그리워했던 마음이 그대로 전해졌거든요. 저도 그에게 똑같이 반응하면서 그를 더 가까이 끌어안았어요. 키스하면서 우진 씨가 제 옷을 벗기기 시작했어요. 원피스를 조심스럽게 벗겨주고 속옷도 하나씩 풀어줬거든요. 저도 그의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어줬어요. 이번에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서로의 몸을 탐했어요. 우진 씨가 제 가슴에 얼굴을 묻고 정성스럽게 사랑해줬어요. 부드럽게 키스하면서 제 온몸을 따뜻하게 어루만져줬거든요. 저는 그의 가슴과 배를 손으로 쓰다듬었어요. 남편보다 훨씬 단단하고 근육질이어서 만질 때마다 짜릿했어요. 특히 그의 아래쪽이 점점 변하는 게 느껴져서 더욱 설렜거든요. 우진 씨가 제 허벅지에 손을 가져갔을 때 저는 이미 많이 달아올라 있었어요. 그 부분이 뜨거워지면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미라 씨, 정말 많이 원하고 계시는군요라고 그가 말하면서 더 위쪽으로 손을 올렸어요. 그러고는 제가 가장 민감한 곳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져줬어요. 정말 부드럽네요라고 우진 씨가 말하면서 그곳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부끄러워서 다리를 오므리려 했지만 그가 제 허벅지를 잡고 막았거든요. 그러고는 갑자기 그곳에 얼굴을 가까이 가져갔어요. 처음에는 깜짝 놀랐지만 그가 그곳을 부드럽게 사랑해주기 시작했을 때 온몸에 전율이 흘렸어요. 아, 우진 씨, 그건 라고 제가 말하려 했지만 너무 좋아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가 제가 가장 민감한 부분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니까 정말 기분이 이상해졌거든요. 특히 그가 제 가장 약한 부분을 부드럽게 자극해 줄 때는 몸이 저절로 떨렸어요. 20년 결혼 생활 동안 이런 걸 느껴본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미라 씨, 정말 달콤하네요 라고 우진 씨가 잠깐 얼굴을 들고 말했어요.
그러고는 다시 그곳을 정성스럽게 사랑해줬거든요. 저는 그의 머리를 붙잡고 허리를 흔들면서 더 해달라고 몸짓으로 표현했어요. 그러자 우진 씨가 손과 입술을 함께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한쪽으로는 제 민감한 부분을 자극하고 다른 손으로는 안쪽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줬거든요. 아, 이상해. 너무 좋아요. 라고 제가 말했지만 몸은 더 원하고 있었어요. 그를 향해 더 가까이 가려고 허리를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받아주다가 정말 특별한 기분에 이를 것 같았을 때 우진 씨가 갑자기 멈췄어요. 미라 씨, 이제 저도 참을 수가 없어요라고 그가 말했거든요. 일어나서 옷을 벗는 그의 모습을 보니 제가 얼마나 그를 원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가 완전히 준비된 모습을 보니 입안에 침이 고였어요. 우진 씨가 소파에 앉아서 저를 자신의 위로 오라고 손짓했어요. 저는 그의 양쪽에 다리를 벌리고 앉았어요. 그러자 그의 뜨거운 부분이 제 그곳에 닿았거든요. 천천히 내려앉으면서 그를 제 안으로 받아들였어요. 이번에는 제가 위에 있어서 깊이를 조절할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움직이다가 점차 자연스럽게 위아래로 움직였거든요. 우진 씨가 제 허리를 잡고 도와줬어요. 미라 씨가 위에서 움직이는 모습 정말 아름다워요라고 그가 말했어요. 그러면서 제 가슴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줬거든요. 위에서 움직이니까 정말 좋았어요. 제가 원하는 각도로 원하는 깊이로 조절할 수 있어서 기분이 더 좋았어요. 특히 깊숙이 들어갔을 때 제 안쪽 깊은 곳을 만지는 느낌이 환상적이었거든요. 한참 그렇게 하다가 우진 씨가 저를 소파에 다른 자세로 안아줬어요. 그러고는 제 뒤에서 다시 가까워졌어요. 이 자세는 정말 깊숙이 들어가서 처음에는 놀랐지만 곧 그 충만한 느낌이 좋아졌어요. 뒤에서 하니까 우진 씨가 제 허리를 잡고 더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었어요. 소파가 흔들리는 소리와 함께 제 행복한 소리가 상담실에 울려 퍼졌거든요. 미라 씨 뒷모습이 정말 예쁘네요 라고 우진 씨가 말하면서 손으로 제 허리를 부드럽게 어루만졌어요. 그러면서 더 부드럽게, 더 깊게 움직였거든요. 저는 소파 쿠션을 꽉 움켜쥐고 그의 사랑을 받아냈어요. 이런 자세로 해본 적이 없어서 새로웠고 무엇보다 너무 깊이 들어가서 정말 좋았어요. 그러다가 우진 씨가 한 손을 제 앞쪽으로 가져가서 제 민감한 부분을 함께 자극하기 시작했어요. 뒤에서는 깊게 사랑해주고 앞에서는 손으로 어루만져 주니까 정말 황홀한 기분이었거든요. 아, 우진 씨, 정말 좋아요. 라고 말했지만 몸은 더 원하고 있었어요. 그를 향해 더 가까이 가려고 몸을 움직이면서 더 깊이 받아들이려고 했거든요. 미라 씨도 정말 행복해 하시는군요라고 우진 씨가 말했어요. 그러면서 더욱 정성스럽게 사랑해줬거든요. 저도 이제 부끄러움을 버리고 솔직하게 반응했어요. 더 깊이, 더 사랑해줘요. 라고 제가 말했더니 우진 씨가 정말 따뜻하게 해줬어요. 마치 제가 가장 소중한 사람인 것처럼 아껴주면서 사랑해줬거든요. 그렇게 한참을 사랑한 후에 우진 씨가 말했어요. 미라 씨, 저 이제 정말 행복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요. 저도 이미 황홀한 기분이었어요. 같이 느껴요. 라고 제가 말했더니 우진 씨가 마지막으로 깊숙이 안아주면서 뜨거운 사랑을 제게 전해줬어요. 저도 그 순간 온몸이 떨리면서 특별한 기분을 맞았거든요. 한참 후에 우리는 서로 아는 채 소파에 누워 있었어요. 우진 씨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말했어요. 미라 씨, 저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지 않으실래요? 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았어요.
그는 단순한 육체적 관계가 아니라 진짜 사랑을 원하고 있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아직 남편이 죽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빠르게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게 맞을까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걱정되고 그런 제 마음을 우진 씨가 알아차렸나 봐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기다릴게요라고 그가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품에 안겨 있으니 벌써 답은 정해진 것 같았어요. 이 조용한 장례식장에서 죽음을 다루는 그와 새로운 삶을 꿈꾸는 저. 정말 특별한 인연처럼 느껴졌거든요. 우진 씨가 제 손을 잡고 진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면서 속삭였어요. 미라 씨, 이제 정말 저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시겠어요? 라고 말이에요. 저는 그의 아파트 거실에서 따뜻한 저녁 식사를 마친 후 그와 마주 앉아 있었거든요. 한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이 순간이 이제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어요. 그날은 우진 씨가 저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날이었어요. 남편이 죽은 지 한 달이 지났고 저는 드디어 마음의 결정을 내렸거든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우진 씨와 진정한 사랑을 하고 싶었어요. 우진 씨의 아파트는 깔끔하면서도 따뜻한 느낌이었어요. 거실에는 편안한 소파가, 부엌에는 요리 도구들이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한 남자가 혼자 살기에는 너무 잘 정돈된 공간이어서 감탄스러웠어요. 저녁을 함께 만들어 먹었어요. 우진 씨가 의외로 요리를 잘해서 깜짝 놀랐거든요. 파스타를 끓이고 샐러드를 만드는 모습이 정말 자연스러웠어요. 결혼했을 때도 이런 걸 해주지 않았던 남편과는 정말 달랐어요. 식사하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더 깊이 나눴어요. 우진 씨가 이혼한 이유, 제가 결혼 생활에서 느꼈던 외로움. 이제는 숨길 게 없었거든요. 우진 씨가 말했어요. 미라 씨를 만나고 나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요. 15년 동안 죽음만 다뤄오다가 처음으로 새로운 삶을 꿈꾸게 됐다면서요. 저도 솔직하게 말했어요. 남편과의 20년이 불행하지는 않았지만 우진 씨와 함께 있을 때처럼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은 적은 없었다고요. 그 말을 듣고 우진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러면서 정말 저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다고, 제대로 된 연인으로 지내고 싶다고 말했어요. 저도 그 마음이라고 답했어요. 하지만 아직 주변 사람들 시선이 걱정된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거든요. 우진 씨가 제 뺨을 어루만지면서 말했어요. 천천히 하면 된다고, 지금은 우리 둘만 행복하면 된다고요. 그러면서 저를 소파로 이끌었어요. 이번에는 정말 천천히 정성스럽게 사랑을 나눴어요. 서로의 옷을 하나씩 벗겨주면서 몸의 모든 부분을 소중하게 어루만져줬거든요. 우진 씨가 제 발끝부터 시작해서 다리, 허벅지, 배, 가슴, 목, 그리고 입술까지 제 몸 구석구석에 사랑을 전해줬어요. 저도 그에게 똑같이 해줬어요. 그의 넓은 가슴에 입맞춤하고 단단한 배를 부드럽게 어루만지고 그리고 그의 가장 소중한 곳까지. 처음에는 부끄러웠지만 그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더 정성스럽게 하고 싶었거든요. 우진 씨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말했어요. 미라 씨, 정말 완벽해요라고요. 그의 반응이 너무 따뜻해서 저도 더 행복했어요. 그러다가 우진 씨가 저를 침실로 안고 갔어요. 침대에 눕혀놓고 다시 한번 제 온몸을 사랑해줬어요. 이번에는 더욱 정성스럽게, 더욱 깊이, 특히 제 가장 민감한 부분을 따뜻하게 사랑해줄 때는 정말 황홀했어요. 손과 입술을 함께 사용해서 저를 특별한 기분으로 이끌어줬다가 다시 차분하게 해주기를 반복했거든요. 제발, 이제 그만, 라고 제가 애원했지만 우진 씨는 더 오래 저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했어요.
미라 씨가 완전히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게요라고 그가 말했어요. 정말로 황홀한 기분에 다다랐을 때 우진 씨가 드디어 제 안으로 와줬어요. 이번에는 정말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지만 동시에 더 깊숙이 들어와서 제 마음 깊은 곳까지 채워줬어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사랑을 나눴어요. 그의 깊은 눈동자를 보고 있으니 정말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20년 결혼 생활 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이었어요. 우진 씨가 천천히 움직이면서 제 귀에 속삭였어요. 사랑해요, 미라 씨라고요. 저도 사랑한다고 답했어요. 정말로 진심으로. 그렇게 한참을 사랑한 후에 우진 씨가 제 손을 잡고 다른 자세로 안아줬어요. 이 자세는 더 깊숙이 들어가서 새로운 느낌이었어요. 제 안쪽 가장 깊은 곳을 부드럽게 만져주는 느낌이 정말 특별했거든요. 더 사랑해줘요. 라고 제가 말했더니 우진 씨가 더욱 정성스럽게 해줬어요. 빠르게 하다가도 천천히 하고 깊게 들어왔다가도 부드럽게 나가면서 다양한 리듬으로 저를 행복하게 해줬거든요. 저는 그의 등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면서 더 해달라고 몸짓으로 표현했어요. 첫 번째로 특별한 기분을 맞은 후에도 우진 씨는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정성스럽게 저를 사랑해줬거든요. 두 번째로 황홀한 기분을 느낀 후에는 제가 위로 올라갔어요. 우진 씨를 내려다보면서 제가 원하는 대로 움직였어요. 깊숙이 앉았다가 천천히 올라왔다가 그의 표정이 행복해 보이는 걸 보니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우진 씨가 제 허리를 잡고 도와줬어요. 미라 씨가 위에서 움직이는 모습 정말 아름다워요라고 그가 말했어요. 그 말에 저도 더욱 자신감 있게 움직였거든요. 세 번째 특별한 기분을 느낀 후에 우진 씨가 말했어요. 미라 씨, 정말 저와 함께 살고 싶어요라고요. 이제 혼자가 아니라 둘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자고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구나 싶었거든요. 네, 함께 해요라고 제가 답했을 때 우진 씨가 다시 한번 깊숙이 안아주면서 마지막 사랑을 나눴어요. 이번에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마치 서로를 완전히 하나로 만들려는 것처럼 침대가 부드럽게 흔들리고 제 행복한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어요. 마침내 함께 특별한 기분을 맞았을 때 우진 씨가 제 안 깊숙이 따뜻한 사랑을 전해줬어요. 저도 온몸이 떨리면서 이전과는 다른 깊은 행복감을 느꼈거든요. 한참 후에 우리는 서로를 꽉 껴안고 있었어요. 따뜻한 체온이 서로 전해지니 정말 하나가 된 기분이었어요. 우진 씨가 제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면서 말했어요. 미라 씨, 앞으로 매일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요라고요. 저도 그런 미래를 꿈꿔봤어요. 아침에 함께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고 저녁에는 함께 요리해서 먹고 밤에는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들 말이에요. 남편이 죽었을 때는 제 인생도 끝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우진 씨를 만나고 나서 새로운 삶이 시작됐거든요. 죽음을 다루는 그와 함께 새로운 생명을 얻은 셈이에요. 물론 아직 주변에서는 너무 빠른 거 아니냐는 시선들이 있어요. 하지만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행복할 수 있을 때 행복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진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15년 동안 남의 죽음만 보다가 이제는 자신의 삶을 살고 싶다고 했거든요. 저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요. 그날 밤 우진 씨 품에서 잠들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남편에 대한 미안함도 있지만 그도 저를 행복하게 살라고 했을 거예요. 무엇보다 우진 씨와 함께 있으면 정말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여자로서, 한 사람으로서 온전히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 들거든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진 씨와 함께라면 두렵지 않아요. 죽음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진정한 삶의 기쁨을 찾은 지금, 저는 새로운 여자로 다시 태어난 기분이에요. 장례 지도사인 우진 씨가 저에게 가르쳐 준 건 죽음이 아니라 삶이었어요. 진정으로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마지막 인사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새로운 시작의 첫 인사였던 거죠. 우진 씨와 함께 만들어갈 우리만의 사랑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된 거예요. 3개월 후, 저는 우진 씨와 함께 작은 카페를 열었어요. 그가 장례 지도사 일을 그만두고 저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거든요. 사람들은 너무 빠른 거 아니냐고 했지만 우리에게는 딱 맞는 속도였어요. 카페 이름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끝이라고 생각했던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발견한 우리의 이야기를 담았거든요. 매일 아침 함께 카페를 열고 저녁에는 함께 정리하면서 사는 삶이 정말 행복해요. 그리고 6개월 후 우리는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한 소박한 결혼식이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어요. 이제 저는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어요.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성숙한 사랑, 그리고 진정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아끼는 부부가 된 거예요. 사연 마음에 드셨나요? 다음 사연도 기대해 주시고, 다음 사연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더욱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